보통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합니다. 전체 기업 사업체 중에 99%가 중소기업이고 또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중소기업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의 줄푸세는 1%에 의한 독식과 독점과 독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그리고 하도급으로 99%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축소되고 가계 소득이 감소되고 소비 위축이 심각해져서 이러한 세계의 고리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가 49만 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34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국민 경제를 지켜온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99%를 위한 경제 민주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살리기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 기살리기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규제 강화를 통해서 상생 발전,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우수 인력과 R&D 지원을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벤처와 창업 활성화, IT,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해서 제2의 IT 전성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시작된 SSM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확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버팀목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너지고 민생 경제도 무너집니다. 버팀목을 튼튼히 하는 일,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소득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생의 경제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약속은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상생발전, 동반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청장 차관급의 중소기업청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체제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면이 있어서 과거에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마저도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장관급 국무위원 수준의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서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시장을 보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대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 이양을 공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 시 가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무리한 납품 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상생 발전의 핵심이 납품 단가 현실화입니다. 2011년 3월달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하도급법을 개정은 했습니다만 개정 내용이 많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빼가기를 할 경우에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세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서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정 신청권만 부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은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주어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개별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상생법에서 대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탁기업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면 대등한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기술정보의 상호 교환과 공동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과제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력, 이행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분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해서 중소기업 안정 경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10년 실적은 64.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평가할 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비율을 반영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를 전국망으로 구축을 하고 중소기업 제품 공동 상표를 개발하고 홍보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중소기업 우수 인력과 R&D 지원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날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부족이 대기업의 6배 수준입니다. 기술 인력 부족률이 중소기업은 6.5%인데 대기업은 1.1%입니다. 따라서 전문 경력 퇴직자를 중소기업 멘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미래기업 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해가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은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치약 분야, FTA 피해 분야, 신기술 개발 분야 등에 집중함으로써 R&D 투자의 효과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 과제입니다. 이 벤처 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투자 지원 마련을 위해서는
모태펀드 출자 확대가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 재원을 2017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모태펀드는 1조 4천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천억 원이 추가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신기술의 사업화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천억 원 추가 조성하면 약 3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법에 보면 현행 엔젤 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벤처기업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등록을 받지 못한 초기 창업 기업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과 창업 초기 기업 등의 단계별 자금 조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기업의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7번째 정책 약속입니다.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제2의 IT 전성기를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정부 10년간 일궈놓은 IT 강국 대한민국 이상이 MB정권 출범 후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통신부 중심의 이 IT 정책을 MB정부 들어서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로 각각 분산시키고 방통위는 통신서비스와 방송 정책만 담당하도록 하면서 IT 컨트롤이 부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IT 산업 경쟁력 저하 원인은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또 IT 산업에 대한 중요성, 가소평가, 낮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중심의 교육 강화와 현장 실무 훈련을 통해서 IT,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고 IT 멘토링 사업 확대를 통해서 청년과 대학생 인턴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R&D 투자 확대를 통해서 하드웨어 위주의 IT 산업 구조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율 수준을 적정화하고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도입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독점 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소프트웨어 인력 및 기술 인력 탈취,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 등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번째 정책 약속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형마트와 SSM 규제 그리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휴업일 수도 현재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로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범위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직갱력 제고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주차장 수가 868개로 6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해서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묶어서 상권 전체를 개발하는 연계 지원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가맹시장과 지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선대적 구매 유도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정책 약속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가칭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서 2억 5천만 원 미만 물품 용역 계약은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2억 5천만 원 미만은 WTO 정부조달 협정 양어 금액 내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정책 약속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칭 노란 우산 공제 지원을 확대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이 현재까지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정책 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 7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중소기업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도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